어제 저녁 더불어민주당 삼선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 하나가 몇 시간 만에 지워졌습니다. 청년 주거 대책을 제안한 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글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근거로 든 해외 사례가 실제로는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은 황희 의원입니다. 서울 양천구 갑에서 3번 당선됐고 2022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당 안에서는 부동산과 도시개발 분야를 잘 아는 사람으로 통합니다. 지나가는 말로 나온 제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글의 제목은 버스하우스 제안이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본다. 이것이 핵심 문장입니다. 숫자도 함께 적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을 5천만 원 정도만 잡아도 1만 세대면 전체 5천억 수준에 불과하다. 불과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설계 방식까지 나갔습니다. 대학가나 지하철 역사 주변 공간을 활용하고 개조 방식에 따라 자체 운전으로 움직이는 이동형 버스하우스, 외부 차량으로 끄는 트레일러형 버스하우스를 설계해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도 글에 적혀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민간 의존도가 매우 높은 관계로 그 속도가 더딜 수 있다. 공급이 느리니 임시로라도 빨리 채우자는 논리였습니다. 반응은 빨랐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건 수석 대변인은 이것이 정녕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황 의원 본인과 가족들부터 당장 버스하우스 1호 입주자로 들어가는 모범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눈여겨볼 것은 같은 당의 반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당 입장과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의 공격보다 여당의 거리두기가 먼저 나온 셈입니다. 온라인에서도 실효성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은 어떻게 하느냐, 단열은 되느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버스는 사람이 오래 머무르도록 만든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판이 커지자 황 의원은 원래 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버스하우스 구상은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원문과 해명 사이에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지워진 글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말과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는 말은 무게가 다릅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에는 따져볼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황 의원이 근거로 든 해외 사례입니다. 원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운하에 보트하우스가 즐비하게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폐선박 또는 중고선박을 리모델링해서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여 주택 문제 해결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먼저 맞는 부분입니다. 암스테르담에서 배를 집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실제로 주택난 때문이었습니다. 세계대전이 끝난 뒤 살 집은 부족한데 쓰지 않는 화물선은 남아돌았고 사람들이 그 배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지금도 운하에는 2,400척 정도가 떠 있습니다. 다만 숫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암스테르담 운하에 떠있는 하우스보트는 2,400척 정도로 집계됩니다. 도심구역에서 허가를 가진 것은 그중 750척쯤입니다. 1만이라는 숫자는 도시 하나가 아니라 네덜란드 전체를 볼 때 나오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다릅니다. 암스테르담은 1918년부터 이 배들을 허가제로 관리해왔습니다. 아무데나 배를 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암스테르담시는 정박지수를 고정해 두었습니다. 새 정박 허가를 더 내주지 않습니다. 늘릴 수 있는 주거가 아니라 숫자가 묶여있는 주거라는 뜻입니다. 결과는 값이 올라간 것입니다. 수가 묶여있으니 희소해졌고 하우스보트는 이제 싼 주거가 아닙니다. 정박 허가를 기다리는 줄은 몇 년씩 걸립니다. 주택난을 푸는 값싼 대안이 아니라 비싸고 얻기 어려운 자리가 됐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암스테르담 사례는 정부가 주택대책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라 전쟁 뒤에 사람들이 살 곳이 없어 저절로 생긴 것이고 지금은 오히려 숫자를 묶어 관리하는 대상입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인용하기에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렇다면 버스를 실제로 사람이 사는 데 쓴 나라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영국입니다. 다만 쓰임새가 다릅니다. 영국의 사회적 기업 버스포 홈리스는 폐버스 4대를 개조해 노숙인 시설로 운영해왔습니다. 2층 버스 한 대에 최대 40명까지 머무를 수 있고 잠자는 공간과 식사, 조리, 직업훈련 공간이 각각 나뉘어 있습니다. 입스위치에서는 스쿨버스를 고쳐 14명이 잘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난로와 휴식 공간까지 갖췄습니다. 개조 비용은 버스 한 대에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사이였습니다. 여기서 이 편의 핵심이 나옵니다. 영국 사례는 노숙인을 위한 긴급 쉼터입니다. 청년에게 집을 공급하는 주택 정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버스 한 대가 한 세대의 집이 아니라 한 대에 여러 사람이 함께 머무는 공간입니다. 공정하게 짚을 것도 있습니다. 비용 계산 자체는 터무니없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황 의원이 잡은 대당 5천만 원은 영국에서 실제로 든 3만에서 4만 달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그 버스를 어디에 놓느냐입니다. 긴급 쉼터를 주택 공급으로 옮겨 놓으면 질문이 생깁니다. 만 세대를 버스로 채웠을 때 그것은 주택이 공급된 것입니까? 아니면 쉼터가 늘어난 것입니까? 통계에는 어느 쪽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방 의원은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했고 글도 지웠습니다. 그 해명은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다만 이 제안이 나온 자리가 어디였는지는 남습니다. 부동산과 도시개발을 잘한다고 평가받는 삼선 의원의 제안이었습니다. 확인된 것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은 있었고 몇 시간 만에 지워졌습니다. 둘째, 근거로 든 암스테르담 사례는 지금 공급이 묶여 값이 오른 주거입니다. 셋째, 버스를 실제로 쓴 영국 사례는 청년주택이 아니라 노숙인 쉼터입니다. 확인된 사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제안을 어떻게 볼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